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모성간호 시간이고요. 분만과 고위험 분만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분만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분만은 1기, 2기, 3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그 1기가 그 자궁 경관이 완전히 열릴 때까지를 말하는 건데 그 분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1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1기가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고 과정 자체가 제일 내용이 많기 때문에 1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분만 제1기는 개구기라고 하는데요. 자궁 경관이 완전히 열릴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 자궁 경관이 완전히 열리는 건 10에서 11cm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자궁 경관이 열릴 때까지 자궁의 수축이 이제 가는데 그 자궁 수축의 간격, 어제 말씀드렸죠. 자궁 수축의 간격은 점점 짧아지고 그다음에 수축의 그 지속 기간은 점점 길어지면서 그 수축의 강도는 점점 세지는 게 분만이 이제 다가옴을 이제 암시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 가진통과 진진통을 말씀드릴 때 그 진통의 그 간격 지속 기간 강도를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간격은 짧아지고 지속 기간은 길어지고 강도는 점점 세진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궁 경관이 점점 그 늘어지고 짧아지면서 얇아지죠. 그 과정을 계속 되풀이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거상이라고 하는데 그 자궁 경관의 그 짧아지고 얇아짐 정도가 점점 이제 이제 얇아져가지고 그 강한 위에서 그 자궁 저부에서 그 강한 수축으로 아이를 이제 밑으로 내려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밑으로 내려 보내면 그 아이가 있는 그 난막의 그 부분, 경관까지 내려온 그 난막의 끝부분을 태포라고 하는데 그 자궁 수축으로 그 태포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진입이 그 자궁 경관까지 촉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궁 수축 때문에 그 밑에까지 내려온 태포가 파열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 태포의 파열로 인해서 그 파수라고 하죠. 양막이 터져서 양수가 나오는 건데 이 양수 자체는 이제 이 양수가 터져야 아이가 나오기도 하지만 양수의 터짐으로 인해서 질 같은데 이제 그 윤활제의 역할을 해서 아이가 쉽게 산도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수가 됐다 하면은 그 가장 먼저 관찰을 해야 될 거는 태아의 심음이라고 해요. 파수 시 가장 먼저 관찰해야 되는 거는 태아의 심음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또 파수가 됐을 때 그 양수 색깔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그 모성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가 뱃속에서 만약에 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은 그 이상으로 인해서 태변을 이제 아이가 양수 안에 태변을 싸면은 그 태변으로 인해서 양수색이 암록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이상이 있는 거니까 양수 색깔도 관찰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파수 시 태아의 심음을 관찰해서 그 아이의 상태가 괜찮은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산부의 경우는 이렇게 개국이 자궁 경관이 완전히 열려서 분만이 될 때까지는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경산부의 경우는 이보다 좀 더 짧겠죠. 한 7, 8시간이 걸리면서 경산부의 경우는 그 거상과 계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초산부는 경관이 이제 거상된 후에 그 얇아지고 짧아지는 거, 그 거상된 후에 계대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경산부의 경우는 거상과 계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만 1기에 있을 때의 치료와 간호 보겠습니다. 산모 측의 치료를 우선 보면은 그 사정이 먼저 필요해요. 이 산모가 산과력,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지, 첫째인지, 초산부인지, 경산부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진통이 가진통인지 진진통인지를 일단 구별을 해야 되고 경관이 거상돼서 계대가 되고 있는지를 점점 확인하는 그런 사정의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아직 분만이 계대가 되지 않았다 하면은 적절한 운동으로 그 진통을 촉진시켜 주는 거죠. 근데 이 적절한 운동 시에도 뭐 살살살살 걸어 다니는 그런 운동이 포함되기는 하겠는데 만약에 이게 양막이 파열돼서 파수가 되었다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이 적절한 운동이라 하면은 파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휴식과 음식 제공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를 놓기 이전에 그 배변, 제가 어저께 관장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관장하는 목적은 오염 방지와 자궁의 수축을 촉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배변과 배뇨 역시 중요합니다. 그 아이가 산도의 정체 시에 비뇨기에 그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배변과 배뇨를 이제 그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체위는 그 산모가 아기를 낳기 편한 체위로 이제 잡아주는 게 좋고, 호흡을 계속 시키죠. 분만할 때. 근데 저는 제왕절개 수술을 해가지고 이런 자연분만의 호흡법을 제대로 이제 해본 적이 없는데, 이 호흡을 그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호흡을 통해서 그 인부와 태아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호흡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근육을 이완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이때 딱 왔을 때 근육이 딱 긴장됨에 있어서 이완을 시킴으로써 그 산소 소모를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호흡을 계속 옆에서 같이 시키다 보면 그 통증으로부터의 그 주의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하지만, 그래도 좀 안 하는 것보다는 호흡법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산모 측의 태아 심음을 청취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아이 놓기 이전에 반드시 심음을 청취해서, 이 청취는 그 자궁 수축과 수축 사이에 태아의 등 쪽에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수, 양수가 흘러나왔을 때는 반드시 태아의 심음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태아 측에서의 그 간호를 볼게요. 아이가 정상 심박동수로 뛰고 있는지 태아 심음을 확인해야 돼요. 정상은 이제 분당 120에서 160회, 성인보다 빠르죠. 근데 이렇게 태아의 심박동이 이상이 있는 경우를 태아 곤란증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심박동에 이상이 보인다 할 때는 산모를 이제 좌측위로 눕혀주고, 이게 이제 그 똑바로 앙하이로 누웠을 때 하대정맥,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하대정맥이 눌려가지고 그 태아에게 이제 그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산모를 좌측위로 눕힌 다음에 산소 공급을 좀 해주거나, 만약에 이 유도분만 중이었다면 옥시토신 투여를 이제 잠시 멈추고 태아 곤란증이 이제 회복이 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된다 할 때는 재빨리 분만을 유도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응급하게 자연 분만 중에도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태아 곤란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의 그 심음 청취를 했는데 심박동에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뭐 그 산모의 자치기를 취하고 뭐 산소를 공급하고 옥시토신을 이제 투여를 중단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박동이 회복이 안 된다 하면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궁 수축 정도와 다른, 수축으로 있는 통증이 아닌 다른 통증, 그리고 또 다량의 출혈을 산모가 보일 경우는 응급 제왕 수술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변에 착색된 질 분비물, 태아가 그 산소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태변을 싸서 양수의 색깔이 뭐 암록색이다 뭐 이런 경우거나, 태아의 그 심박동 이상이 자주 나타날 때도 태아에게 이상이 일단 있는 거니까 빨리 꺼내야겠죠. 그래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아두 골반 브릴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의 머리와 엄마의 그 골반gang 사이에 그 사이즈가 맞질 않아 가지고 아이의 머리가 크다거나 아니면 유난히 엄마의 골반강이 그 작다거나 해가지고 그 사이를 아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죠. 이럴 때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만 제1기, 그 자궁 경관이 10cm 정도가 열렸다 하면은 분만 제2기로 넘어갑니다. 분만 제2기의 특징은 이때 엄마가 경관이 열렸기 때문에 복압, 그 힘을 줘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복압을 높이는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태아의 만출 단계입니다. 자궁경관 10cm가 열린 다음에 태아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의 그 과정을 분만 제2기라고 하고요. 초산부의 경우는 자궁경관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상되고 개대시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완전히 개대한 다음에 분만실로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완전히 개대시 분만실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분만 2기의 과정을 보면은 자궁 경관이 아까처럼 10cm 완전 개대돼서 태아가 만출되죠. 이때는 그 자궁의 수축되는 힘도 중요하지만 그 엄마의 그 자의적인 그 복부 압으로 해가지고 밀어내는 거, 그 두 가지의 힘이 합해져가지고 만출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배림과 발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배림은 그 엄마가 이제 그 자궁에 수축되는 머리에 그 자궁 경관으로 이제 아이의 머리가 보였다가 다시 또 이완되는 시기에는 그 머리가 또 쏙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시기를 배림이라고 하고요. 그 발로는 수축대 아두가 보였는데 이완이 됐는데도 그대로 아이가 이제 머리가 계속 보인다. 이때는 이제 많이 밑으로 내려온 거죠. 이거를 발로라고 하는데 이 발로의 시기가 바로 그 회음부를 절개하는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발로가 됐다는 거는 이제 머리가 거의 밑으로 다 내려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회음부를 절개를 시도를 해가지고 그 분만 2기의 그 시기를 단축시키는 거죠. 아무래도 빨리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두가 만출됐어요. 아이 머리가 온전히 몸까지 다 나오진 않아도 머리만 일단 만출이 됐다 하면은 그 목에 제대가 감겨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아이의 기도를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치료와 간호 보겠습니다. 산모 측에서는 일단은 파수의 양상을 관찰해야 되고 감염을 예방시키고 복압을 제공해야 됩니다. 복압이라면 엄마가 이제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힘을 줘서 아이 그 아두가 만출되기까지 이제 힘을 주는데 일단 아두가 아이 머리가 발로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복압 주는 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만체 2기가 복압을 높이고 주는 시기라고 하지만 단 아두가 발로 시에는 복압 주는 것을 금지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그 발로 시기에 회음 절개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질 입구하고 항문 사이 그 회음부를 절개합니다. 이렇게 그 요도가 있고 질이 있고 여기가 항문이 있다 하면은 요 그 질 입구와 항문 사이를 이제 이렇게 찢는데 그 분만 2기를 단축시키는 이제 그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뭐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렇게 찢는 경우보다도 살짝 이렇게 비스듬하게 찢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회음 절개를 하는데 이 회음 절개의 간호에서는 좌욕과 권욕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염 방지도 시켜야 되고 해서 좌욕과 권욕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 그다음에 신생아 측의 간호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기가 그 만추 후에 가장 먼저 관찰해야 되는 거는 호흡입니다. 아동에서도 배웠죠. 아이가 호흡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그 가장 먼저 관찰해야 되는 거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간호해야 되는 부분은 이 호흡을 하기 위한 기도 유지입니다. 일단 머리를 낮추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 다음에 이물질을 제거해줘야 기도가 유지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유지시키는 간호를 통해서 가장 먼저 관찰해야 되는 건 호흡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동에서도 배웠는데 아프가 점수를 매기죠. 태어나자마자 1분 안에 그리고 5분 뒤에 아프가 점수를 매깁니다. 5가지 항목이에요. 호흡 정도, 반사 정도, 근긴장도, 심박동과 피부 색깔을 보는데 이 점수 매기는 거 방법은 이제 아동 간호 편에서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아무래도 그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온을 유지시켜 주고요. 제대를 멸균적인 방법으로 절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에 제대 감겨 있는지 확인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산도를 통과하면서 그 임균성 안염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눈 간호가 필요한데요. 그 눈 간호는 뭐 아시다시피 그 1%의 질산은을 눈에다가 넣는다는 거, 그리고 1%의 질산은을 넣었을 때는 0.9%의 NaCl을 이제 흘려 보내줘서 그 방법으로 해야 되고요. 요새는 안연고도 많이
그 테트라사이클린이랑 뭐 에리트로마이신 같은 안연고로도 많이 예방을 하죠. 그다음에 태변 통과 확인과 착색 정도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그 태변의 통과 확인은 항문이나 그 직장 기형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태변이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착색 정도도 관찰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만 2기까지는 이제 공부를 해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분만 1기 자궁 경관이 열릴 때까지의 과정과 치료와 간호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수업 들으셨나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사실은 배우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복습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르지만 열심히 이제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많이 따라와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수업 들어서 열심히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